빌딩 투자 실패하기. 실패하기요? 네. 우리 건물이 약간 이런 게 조금 약점이야. 안녕하세요. 뭐 이제 안 추우세요? 저 얼어 죽겠는데 어떻게 또? 아, 오늘 답사를 좀 갔다 오다 보니까. 아, 답사. 실내라서 벗은 게 아니고? 아, 예, 그렇죠. 예. 아, 오늘은 재밌는 주제를 갖고 왔어요. 아, 저번에가 저는 제일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시세를 보면 다 알겠지만 그래도 산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게 좀 궁금했었는데 어제 좀 확실히 좀 많이 도움됐어요. 지금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뭐 거래 사례만 비교하고 막 하는데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려드렸고, 네네네. 오늘은 특별하게 빌딩 투자할 때, 아파트 투자할 때, 부동산 투자할 때 실패를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싫죠. 하기 싫죠. 네. 네. 근데 오늘 주제는 실패하기예요. 실패하기요? 네. 빌딩 투자 실패하기.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을까요? 실패 뭐 간단할 것 같아요. 저는 의외로 실패 너무 쉽잖아요. 비싼 건물 찾는다. 시세보다 비싼 건물. 만약 내가 비싸다고 느끼면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실패하기 말고요? 네. 좀 진정성 있게 실패하기? 내가 뜻하지 않게 원래 성공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되는 그런 거죠. 주변 시세 안 알아보기. 뭐 그런 것도 있죠. 주변 시세 안 알아보고 그냥 뭐 닥치는 대로 100억입니다. 그래 100억 살게요 라고 하면 실패할 수 있죠. 답사도 못 해보기. 답사 안 하기도 막죠. 예. 그 다음에 모르겠네. 빌딩 살 때 실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실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더니, 첫 번째, 부동산을 한 군데만 가본다. 그 한 사람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방문했는데 만약에 한 두세 명 중에서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진실성 있고 믿을만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처음 딱 가봐갖고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이 사람만 믿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건물 금액이 100억이라고 했는데 뭐 이 사람만 말만 믿고 건물 투자하는 거죠.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한 사람만 말만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두세 군데를 가보셔야 돼요. 부동산 가갖고 나하고 맞는 사람, 진실성 있는 사람한테 의뢰를 맡기는 게 좋아요. 만약 한 명을 믿는다고 그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 빌딩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뭐 딱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능력치도 있죠. 사람 마음이 하루에 12번이 바뀐다고 하는데, 건물주가 뭐 이 부동산 이 부동산 내놨는데 금액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조차 이 부동산한테는 100억에 내놓고 저 부동산한테는 90억에 내놓고 이런 식으로. 뭐 그럴 수는 있죠. 빌딩을 알아보실 때 한 군데만 믿는 게 아니라 두세 군데. 뭐 내가 가전제품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전제품을 내가 청소기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백화점의 가격 다르고 아울렛 가격 다르고 하이마트 가격 다르고 다 가격이 다르듯이 거기서도 내가 비교해보고 여기 믿을만 하다라고 하면 사는 건데, 빌딩 같은 경우도 한 군데만 보고 이거 산다라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중개인이 잘못한 건 아니고, 이게 상황마다 다르니까 다른 뭐 중개인이 건물 쪽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좀 더 저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쪽 중개인이 건물 쪽하고 싸웠으면 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한 두세 군데는 보시고 맡기시는 게 좋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빌딩 셀러는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저희는 싸우는 건물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을 보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임차인이 월세 낼 수 있지 않겠어? 월세가 이 정도면 싼 거 아니야? 저번하고 다르게 임차인 입장이 아니라 건물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유동인구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변 환경 이런 거 보지 않고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만 보는 거야. 이 정도면 이쁘지. 주차가 뭐 원래 이 정도면 건물 한 7대 돼야 되는데 3대밖에 안 된대. 세대 정도면 되지 뭐. 나랑 2층이랑 3층이랑. 그러고 나서 임차로 뭐 5만 원 깎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10만 원 깎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싸네. 건물주 입장에서 보는 게 안 좋아요. 또 임차인 입장하고 건물주 입장하고 다르니까. 소비자는 생각이 다르니까. 그리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 뻔하고 뭐 만약에 주차도 많이 돼. 다 좋아. 근데 식당까지 가려면 5분 이상 가야 되는 거야. 주변에서 식당이 근처에 없어. 그럼 식당 가려면 5분 이상 가야 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모텔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유흥시설들이 있으면 여자 직원들이 출근하기 어려운 건물들도 있거든요.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 뻔듯하고 주차 많이 되는데 왜 안 와? 임대료도 주변보다 좀 저렴하게 내놨는데 왜 안 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건물주 입장에서 보지 말고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임차인이라면 여기 이 임대료 내고 들어갈 수 있나? 내가 밥 먹을 데가 근처에 뭐 괜찮은 데가 있나? 뭐 유해시설이 있나 없나 보셔야 되는 거죠. 건물주 입장에서 그렇게 다들 안 좋아요?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다 나빠지나? 나쁘진 않고, 내 건물이 최고야 이렇게 다 바뀌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 건물이 약간 이런 게 조금 약점이야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말을 할 땐 다르게 얘기하죠. 하긴 감추지.
그렇죠. 나는 알지만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결혼을 하려고 왔는데 상대방한테 아, 내 아들은 이게 나빠요, 내 딸은 이게 나빠요, 다 알고 있지만 얘기를 하겠어요? 말을 안 하지. 이런 거네. 자식보다 나은 빌딩인데 그걸 그러네.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전에 얘기했던 거랑. 네. 자식보다 나은 내 건물인데 단점을 까발리지 않는다. 까발려서 손해 나니까 오히려. 건물주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매입을 하는 거죠. 근데 건물주 입장이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 건물을 보시는 게 훨씬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실패하려면 건물주 입장에서 바라본다. 내 건물 사면서 임차인 입장이 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임차인만 보고 매입하기. 1층에 커피숍 있고 2층에 레스토랑 있고 3층에 병원 있는데 그거 좋다라고 해서 건물 매입하는 거죠. 모양새가 딱 이뻐 보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빌딩을 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내가 돈을 투자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훨씬 중요시 여겨야 돼요. 토지의 높낮이, 토지의 모양, 도로 너비, 역과의 거리, 내가 돈을 쓰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선시 여기고 건물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아까처럼 괜찮아, 다 괜찮은데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하는데 얘네를 내보내면은 받기가 힘든 건물인 거야. 그러니까 임차인은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샀는데 임차인들이 이제 조금 나쁘게 하는 거죠. 자기들 아니면 이 건물의 가치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건물주도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내려주고 좀 한 달, 두 달 봐달라면 봐주고 이러는 거죠. 임차인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건물의 상태, 토지 모양이라든지 땅 모양을 가장 먼저 보고 건물의 상태를 두 번째 보는 거죠.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임차인을 봐야 되는데 임차인만 보고 산 거죠. 예. 일단 이번 편은 실패하기니까 임차인만 보고 사는 거네요. 그렇죠. 임차인만 보고 사기. 임차인이 만약에 1층에 스타벅스야. 그럼 봐도 되겠네. 임차인만 보고 스타벅스가 샀는데 이게 스타벅스도 그게 있어요. 보통은 다 수술 매장이야. 만약에 매출이 1억이 일어나면 예전 같은 경우는 17%까지 17%, 18%까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한 12%, 13% 막 이래요. 거기가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면 상관이 없는데 매출이 1억도 안 일어나. 만약 1억만 일어나. 그러면 월세가 1,200밖에 안 되는 거야. 12%면. 근데 스타벅스 갖고 괜찮다고 샀는데 또 얘네가 나가버리면 또 위에 임차 맞추기가 또 어려운 거야.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임차인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라도 들어올 만한 위치를 먼저 보시는 거죠. 부동산에서 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가 가장 중요하니까 위치를 먼저 보고 임차인이라도 무조건 들어올 만한 위치가 아닌가를 봐야 되죠. 임차인 괜찮다고 사면은 실패할 수 있다. 건물에 임차인이 누가 들어왔든 빠져든 마음에 드는 건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라든지 들어오고 싶은 건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물도 있잖아요. 빌딩을 샀는데 산 이유가 전층 하나 임차인이야.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에서 만약에 들어왔어. 근데 엔터테인먼트도 잘 망하기 쉬운 업체긴 해요. 근데 월세도 잘 내고 괜찮아. 샀더니 엔터테인먼트가 다 빠져버리면 전층 공실이 되는 거야. 그것도 또 자기네 입맛에 맞게 또 막 해놨을 텐데. 그렇죠.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월세 깎아달라고 그러고 대출 이제 이자 나가야 되는데 이제 갚지 못하고. 전층 하나 임차인이라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보고 매입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 보더라도 이 임대료가 맞는지 주변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BTS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다르죠. BTS는 지금 용산에 커다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들이 만약에 임대료를 깎아달라면 깎아줄 수밖에 없는 건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만 보지 말고 주변 상황을 같이 봐야 된다. 오늘은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 3가지를 얘기해 드리긴 했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주변 상황 다 보면서 이게 이 가격에 나온 게 맞는지, 그리고 한 사람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보고 이 가격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얘기니까요. 이런 것만 집중하시더라도 실패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은 부동산 실패하기로 이름을 정했어요. 아무튼 오늘도 꿀팁이었네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주의할 사항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귀에 쏙쏙. 그러니까 너무 사람만 믿지 말고 상황을 봐라. 상황을 보고 내가 투자해도 되는 건물인지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보라는 얘기죠. 양PD님은 빌딩 사들을 실패하지 마시고 성공하길 바랄 마음에. 그런 없죠. 공투인데. 네, 공투. 그렇죠. 오늘은 빌딩에서 한번 이렇게 사면 실패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로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